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아트 코리아 방송과 함께하는 위드 아티스트, 오늘 31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텀이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뭐 완전히 이제 여름 날씨처럼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위드 아티스트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한 작가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 작가의 어떤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우리 최영림 선생님입니다. 최영림 선생님은 1916년에 태어나서 1985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이게 최영림 선생님의 그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었던 게 1916년이라는 그 연도가 우리나라에 참 중요한 작가들이 굉장히 같은 해에 많이 태어난 거,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대표적인 우리가 이중섭, 유영국, 장리석, 최영림, 이종무, 황유엽, 한국화의 뭐 이유태, 이렇게 많은 분들이 1916년생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우리 그 최영림 선생님을 얘기를 하게 된 거는 그분이 이제 실향 작가였었죠. 이북에서 내려왔던. 그래서 50년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조적인 어떤 추상, 또 반추상, 흑색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는 60년대 이후에 캔버스에 모래를 부착을 하면서 특이한 마티에르를 가지고 본인의 작품 세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심청전, 장화홍련, 뭐 삼천궁녀, 이런 이야기들, 민담에서부터 어떤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황토적인 색깔, 이런 걸 가지고 또 불담, 불교에 대한 이야기, 황소, 이런 황토적인 주제를 확대시켜서 본인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던 우리 미술사의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돌아보죠. 또 우리가 최영림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분이 판화에 앞장섰고 또 판화가로서의 어떤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서울신문 59년 1월 30일자인데요. 그 최영림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현대 미술에 대해서 어떤 판화에 대한 글을 이렇게 기고를 하면서 선생님의 그 강한 이런 흑백, 이런 판화를 이렇게 컷으로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중반에 그 유명한 우리 잡지가 있었죠. 그 사상계라는 잡지. 거기에서 그 몇 년간 국전선해선이라는 거를 시리즈로 했었습니다. 국전선해선은 국전에 나온 작품을 그 선배라든지 어떤 미술평론가들이 꺼집어내서 다른 평론의 시각에서 작품을 소개했던 건데요. 여기 65년도 12월 월간 사상계에 변종화 선생님이 여기 이 최영림 선생님의 작품을 얘기를 했는데 그 작품이 심청전이에요. 그래서 이 변종화 선생님은 최영림 선생님의 이 작품을 추천한 이유가 미술이 예술인 경우는 쉽사리 그 작품의 시적 넓이에 안심하게 된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모습이 그 속에 생생할 때만 더욱 감동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피카소보다는 분명한 다른 하나의 개성이 바라진다. 삶과 더불어 사랑하고 온유하며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자신에 대한 준엄한 언어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해서 이 최영림 선생님의 이 심청전이나 이런 그림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썬데이 서울에서 썬데이 갤러리라고 해서 이렇게 작품 한 점씩을 화보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규열 선생님이 그 1969년 모자 A라는 작품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규열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극도로 주관적이고 환상적인 그리고 너무나 인화적인 표현의 모자상이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선생님도 어떤 문학 잡지 이런 데 표지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거는 60년대 현대문학 5월호의 표지화 이런 그림이죠. 그리고 또 선생님은 73년도 영자신문이죠. 코리아 헤럴드 73년 2월 23일 이런 영자신문에도 선생님의 작품이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네, 선생님은 또 미술 그룹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요. 창작미술협회, 또 구상전 이런 미술단체의 핵심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국전에 출품하면서 문교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결정적인 건 72년도에 국전에서 초대 작가상을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신 뒤에 받았죠. 그래서 그 작품의 제목이 이 만개라는 이런 작품인데 그 신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개인데요. 이 작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부인이 붙여졌다. 재료는 서양 것이지만 내용은 우리 것을 취했다. 직업 없이 그림에 몰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그림이 선생님을 다시 이제 또 평가를 했던 거죠. 그 이듬해 이제 선생님이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초대 작가상을 받고 그 상에 어떤 부상으로 이렇게 해외를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블 기념전을 73년도에 프랑스에 가시기 전에 이제 전시를 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많은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한국일보에서는 선, 무속, 에로티시즘이 주조다. 또 이쪽에 동아일보에 보면 우화적 풍물 속에 야릇한 감흥을 그렸다. 조선일보는 우화적 내용의 토 속에 색채감이 돋보인다. 그래서 이런 언론의 기사들이 그 당시 이제 최영림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또 봄, 아지랑이 해가지고 이런 그림도 있고요. 또 77년 이 무렵에 이제 흑백시대 전 이런 걸 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굵은 강한 검은색 윤곽이 드러나는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산실에 대화하면 어떤 이제 아뜨리에를 찾아간 이야기죠. 조선일보에 보면 민중적 향수와 전통미를 그리고 싶다. 황토색 화면에 향토색책 즐겨 달아서 흙, 고향, 순진한 어떤 동심을 나는 다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뭐 월간, 공간이라든지 이런 잡지에 이어지는데요. 미술평론가 박내경 선생님은 그 최영림의 작품을 소박하고 서민적인 어떤 해학성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국적인 주제를 잘 다루었다. 이런 이제 평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게 됐죠. 그 당시 81년도인데요. 최영림의 어떤 이제 근작이죠. 강렬한 원색의 세기음이 뚜렷하다. 해체된 여인상, 육감적인 표현. 경향신문의 예술가의 봄인데요. 그 당시 이제 화실에서의 이야기죠. 멍석 깔린 화실, 무속과 육감이 하나로 이런 이야기들 나왔고요. 그리고 그 만개하고 이어지는 그림인데요. 해악 넘치는 어떤 혼례식에 대한 그림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그 당시 이제 작품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최영림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는요. 그분이 타계하기 전에 많은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작 50점 국가의 기증 작품은 내 분신이니 갑으로는 못 매긴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하시면서 큰 결심을 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50점에 대한 작품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간 조선의 여러
페이지의 이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수십억 대 대표작 50점, 국립현대미술관에 남기다 하면서 17살 나이로 화가로서의 외길 인생을 택한 그는 70을 앞두고 70억 원이 넘는 작품을 기증했다. 가난을 초월한 순수 작가로서 한 시대의 증인으로서 큰 결심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몇 페이지에 거쳐서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 그때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초기에는 작품이 많지가 않았어요. 또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작가들한테 작품 기증을 사실 또 의뢰하기도 했었었죠. 어떤 숫자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족했던 시대였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85년에 이제 타계를 하면서 일주기전을 86년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토속과 여체로 한국민을 추구를 했다. 누드 미술의 토속적인 개성을 정립했다. 이런 평가,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죠. 그러다가 그 사후에 큰 전시는 호암갤러리, 중앙일보사 호암갤러리에서요 90년도 타계 5주기를 맞이해서 대대적인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투박하고 구수한 한국적 미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큰 전시를 하면서 최영림 선생님에 대한 어떤 작품 세계 이런 것들이 더 세상에 이제 평가를 받은 거죠. 그 이후에 91년도네요. 최영림 선생님 타계한 다음에 50년대 그 우리가 얘기한 아까 흑색시대 검은색 그림을 모아서 정성갤러리에서 재조명되는 최영림의 흑색시대 해가지고, 최영림 흑색시대는 역사의 흑색시대다,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미술평론가 유준상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썼고요. 그 선생님의 흑백 그림들이 주로 이렇게 소개를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2008년에 이분이 그 일본에 유학을 한 작가이죠. 그래서 그 스승에 해당되는 무나카타 시코라는 그 작가하고 같이 2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본 아오모리 현림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리고 우리나라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리면서 두 사람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연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공통과 차이가 이야기를 이렇게 건네는 그림이다. 또 그 공통점 이런 것들이 에로틱한 어떤 여성의 이미지 이런 거, 또 그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또 하나는 어떤 장식성과 해학성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두 한국과 일본의 작가를 비교하면서 또 최영림에 대한 작품 세계가 또 정립이 됐죠. 가지고 있는 뭐 팸플렛들을 가볍게 소개를 하죠. 그 71년도에 국전에서 초대 작가상을 받고서 프랑스에 갔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돌아와서 최영림 귀국 초대전을 그 조선화랑 조선호텔 안에 있었었죠. 지금 그 시청 옆에 거기에서 이런 귀국 초대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74년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인사동에 있었던 양지화랑 이런 곳에서도 선생님의 이런 전시가 열렸습니다. 신작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그 이듬해에 그 같은 양지화랑에서 선생님의 어떤 소품 초대전, 그리고 81년이죠. 그 써나랑에서 최영림 선생님 작품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 미술의 어떤 표지와도 나오게 됐고요. 또 이 최영림 선생님도 뭐 이중섭이 은지화를 많이 했지만 최영림 선생님도 은지화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최영림 미공개 은지화전 이런 것들이 국제화랑이네요. 85년도 국제화랑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은지화. 그리고 그 86년에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인사동 나화랑에서도 최영림 일주기전 이런 전시가 열렸었고요. 또 대구의 동성방 화랑에서도 최영림 선생님 뭐 소품 대상 전시 이런 게 열렸고요. 또 97년도에는 선생님의 50년대 60년대 미발표 작품을 모아서 이런 전시들이 또 이렇게 열렸습니다. 금화랑에서 열렸네요. 그리고 2001년에 대구 석갤러리에서 개관기념전으로 최영림 선생님의 작품을 모아서 이런 전시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해당이 되는데 그 경복궁역 근처 인디프레스에서 선생님의 그 드로잉 2016년이네요. 2016년이면 선생님 그 탄생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최영림 어떤 이런 드로잉전 이런 것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영림 선생님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탄생 100주년 기념 이런 대대적인 전시가 한번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것이 85년도에 나온 선생님의 이 수문서관에서 나온 화집, 그리고 90년도 호암갤러리에서 열렸을 때 작품집이죠. 그리고 이거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정순갤러리에서 열렸던 흑색시대의 그 검은 그림들만 모아서 만들었던 그런 화집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2002년에 이 평창동 가나트 센터에서 최영림에 대한 전시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이 아까 이야기 전해드린 것처럼 최영림과 그의 스승 일본 사람 무나카타 시코와 2인전을 한 이 작품집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영림이라는 그 작가의 이런 또 삶과 어떤 예술 또 연구가 더 이루어져서 한 작가가 더 우리 미술사에 확실하게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